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뉴스들은 많이 나옵니다. SK케미칼 현재 풍림 PMP와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식품 용기를 양산한다 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풍림 PMP는 오뚜기 브랜드의 식품 용기 및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식품 포장재 전문 기업이고, 양산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인 rPHET가 99% 활용된 스카이팻을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 용기, 접촉 용기를 개발 양산한다. 이런 내용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팻 CR은 이미 SK케미칼이 갖고 있던 상품이고요. 그래서 풍림 PMP는 이로 활용해서 재생 원료 함량 99% 용기를 개발, 그래서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 인증도 획득한다. 이런 내용들로 나왔는데요. 온실가스를 약 70%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에는 친환경 사업에 계속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 규모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삭죽기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SK케미칼이 100가지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100가지의 매출이 각각 1억이라서 100억이고, 근데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은 3개의 사업을 했지만 3개가 한 개당 100억이다. 그러면 SK케미칼은 100가지의 공시를 냈지만 100억의 매출이 나오는 거고, LG화학은 3가지의 공시를 냈지만 300억의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현재는 지금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 뉴스가 나올 때 풍림 PMP가 연에 이런 화학적 재활용 식품 용기의 생산의 매출액이 땡땡억 원이라서 SK케미칼과 계약을 통해서 SK케미칼이 기대하는 추가 매출은 땡땡억 원이다. 왜냐면은 기존에 만약에 풍림 PMP와 어떤 식품 용기 생산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거를 이 재활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되는 기대 매출이 땡땡억 원이다. 이런 내용들은 좀 나와줘야만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데요. 그냥 단순히 MOU 한다. 그러면은 화학적 재활용 식품 용기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되게 생소한 상황인데, 그냥 풍림 PMP라는 회사도 사실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뚜기 브랜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하다고는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 이 네임밸류가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MOU를 하면서 MOU를 하는 내용조차도 사실 시장에서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 과거에 무슨 패션 플랫폼 회사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회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거 결국에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을 했어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고 계속 하루 종일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89,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독특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5분봉 한번 볼까요? 10분봉으로 보면은 흐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끝났고, 장중에 89,200원 갑자기 찍었다가 하락해서 계속 마이너스대로 하다가 장 막판에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큰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락분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고 있고요. 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해서 어떤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잔고율은 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율은 떨어진 상태에서 일정 부분 소폭 확보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또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처음 봤는데 53%네요.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23,000주 가까이가 공매도라는 건데요. 공매도 평균가는 결국에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공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낮아요. 그러면 결국 공매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선 제가 방금 HMM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공매도를 박살낼 수 있는 큰 뉴스 하나, 재료 하나 나오면 이 공매도를 다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10% 올라갈 거 20% 올라가고 15% 올라갈 거 상한가 갑니다. 그러면 우선주도 폭등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 좋은 뉴스 나오면은 본주가 30% 올라도 우선주는 더블로 가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공매도와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뭐 빛 좋은 개살구라서 3분기 실적 딱 오픈했더니 뭐 코폴리에스터 증산했는데 뭐 영업이익률 다 떨어지고 매출도 늘어나지 않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매출이 쫙 빠졌기 때문에 다시 쪼그라드는지,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지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오늘은 53%의 공매도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힘들었고 넥스트 팬데믹에서 내가 대장이 되겠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3.0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자간담회를 해서 뭐 이거 아마 이제 IR 자료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과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비강 스프레이 계약 등 혁신적인 형태 의약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한다라고 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발도 진행 중이다이기 때문에 몇 상인지도 확인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그냥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 그리고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뭐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의 IR 자료에 실망을 했겠죠. 저는 실망을 했다라고 봅니다만, 뭐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뭐 인사이트가 당연히 깊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 투자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오히려 조금 반색을 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인도 매수를 했고 기관도 소폭이나마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였다라고 하면 물량을 다 던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진전의 정도가 크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고 이 정도로 빠르게 이것조차도 빠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7만 조가 훅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는 17%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공매도 평균가보다 종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1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SK케미칼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차트가 다 비슷한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다 말아 올리면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틱 정도 빠졌는데요. 어쨌든 SK케미칼도 그렇고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시가보다 고가가 더 높게 끝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하락분을 전혀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별 특정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외국계 증권사들이 메릴린 찐매수, 모건스탠리, 골드만은 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들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17%나 나왔는데 평균가보다 종가가 뭐 1,200원이 아니고 1,500원 정도, 1,400원, 1,500원 정도 높기 때문에 뭐 작은 손해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주식을 빌려서 없는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자도 아마 대차장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도 뭐 물론 1~2% 올라버리면은 그 이자 다 메이크업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보고는 일단은 총평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실적은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피를 통해서 mRNA 플랫폼에 대한 기술 지원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mRNA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백신보다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은 이미 파이자나 모더나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얘기하는 뭐 100일 이내 개발한다는 내용도 뭐 허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단발성 순매수로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상태에서 한 일주일 이상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결국에는 종목의 매매 동향의 연속성이 최소한 5일에서 10일 이상 진행이 돼줘야 이 종목에 어떤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